2025학년도 수능 고득점을 득하고 이과생들은 의대 정원이 는다 하니까 의대 목표를 가진 수험생이 많죠. 자, 재수생, 그 다음에 N수생. 글쎄 뭐 금년도에도 뭐 재수생, N수생들이 많이 늘 것이다라는 것은 글쎄 확정되지 않은 얘기지만은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정시나 수시에서, 특히 수시에서 서울대인고대 합격한 수험생들이 등록을 않고 뭐 1년 더 하겠다라는 경향이 특히 자연계 중심으로 많이 좀 일고 있는데, 글쎄요, 뭐라고 우리 진단하기 참 어렵죠. 뭐 개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나저나 일단 뭐 최근에 보니까 예비 고3들 보니까 학교에서 뭐 거의 보니까 뭐 90% 이상이 좀 자연계, 이과, 특히 수학, 미적분을 선택을 한다. 확률 통계는 줄고 그냥 그런 추세인데, 이나저나 뭐 그런 어떤 그 흐름도 있지만 자, 대치동 소수생의 맞춤 수능에 레전드로서 오랫동안 그야말로 대치동 학원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파 학원이죠. 스카이피 교육, 대치동 보는 서초 방배원. 자, 이번에 말이죠. 일단 구정치를 하면서 재수생, N수생 중심의 그야말로 기숙학원 있죠. 대치 스카이피 교육. 자, 펜타스 기숙학원. 자, 강화도에 있습니다. 전등사 바로 옆에. 자, 2월 구정치하고 본격적으로 수능 과정 론칭합니다. 자, 저는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네, 대치동 스카이피 교육 연구소장 유주혁입니다. 선생님 아무튼 올해 이제 신년 새해 밝았고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도 아니고 중거리 마라톤이죠. 네. 11월달 수능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9월달에 수시 원서 내고 수시 6개 카드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기숙학원의 내세우는 기치는 똑같습니다. 우리 학원의 기숙학원 시설이 최고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외주를 쳐가지고 밥을 해준다. 식사를 제공한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저희도 다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색이 있는 게 있습니다. 시설은 어때요? 똑같아요. 뭐 자고 먹고 의식주 해결하는 거 절반 아닙니까? 기숙학원이. 중요한 게 또 학업이죠. 저희가 학업의 경우는 독학재수와 그 다음에 어때요? 완벽한 현강학이 중간 약간 혼용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때요? 자, 일단은 자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일단은 뭐 수학, 국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영어는 당연히 뭐 절대평가지만 또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탐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국영수, 과탐 또는 사탐 경우에 따라서 미대에 관련된 우리 예체능 지원자들 자 아무튼 재수생 그다음에 자 삼수생들 또는 N수생들 저희가 주중 몰입도 있고 전일제반도 있고 주말반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걸 OT로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기숙학원 중에 기숙학원 수능에 그야말로 소수정예 극소수정예 어때 합격 가능성을 성공 가능성을 높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안내 전에 자, 저희 기숙학원 있죠? 한번 영상, 홍보 영상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아이캐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한번. 자,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학생을 생각합니다. 돼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뭘 생각하는 겁니까? 기숙학원이.
펜타스 기숙학원이 학생이 뭘 생각합니까, 우리 연구소장님? 학생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은 뭐, 옛날에 이제 기숙학원이 이전에 전신이 이제 호텔이었는데, 호텔에서 변신해서 이제 기숙학원으로 이제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뭐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시설은 아닙니다만은 뭐 어디 기숙학원이 똑같잖아요. 구조물이고 뭐고 뭐 대기업에 어디 식당을 외주를 줘서 식사를 한다 뭐 등등 물론 먹고 의식주 그게 절반이잖아요. 의식주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아이들 좀 아무래도 이제 통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또 심리적으로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일단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차 뭐 수능 시험 있잖아요. 일단 숫자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숫자를 늘리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독학제 수생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출이 내세운 게 소수정의 관리형 밀착학습이잖아요. 지금 1등급 수험생들을 저희가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등급, 4등급 수험생들을 공부를 해서 1, 2등급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저희가 학생을 생각하는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어디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그 추세가 뭐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인문학의 어떤 위기다 맨날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대거 그냥 뭐 썰물 물려가듯이 쓰나미처럼 재수 반수해서라도 일단 의대를 가겠다. 그래서 선수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류를 갖다가 뭐 잘못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뭐 자기 선택권이 있으니까 자 그런 건데. 그래서 균형감이 좀 약간은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좀 뭐 개인마다 추구하는 제약하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대모에도 저도 서울대 나왔습니다만은 서울대모에도 벌써 자연계 쪽 같은 경우도 뭐 공과대학이다 뭐 이과대학이다 등등 자연과학대학 이런 수험생들의 경우는 어떤 의대에 우선 염두에 두고 또 수시 합격을 해도 등록을 안고 계속 추가 합격이 되고 막 그런 케이스 많았습니다만은 자 일단 뭐 그게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기숙학원의 시설이나 의식주는 똑같습니다. 맥락은. 대한민국 어느 기숙학원인들 어때요?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뭐 아이들이 불편하고 그런 뭐 빈대가 나고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이들 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기시감이 있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서 학부모님들 굳이 방문 안 하더라도 아까 영상 드론으로 찍은 거 보셨죠? 그겁니다. 다만 강화도에 있죠. 그냥 초지대교 막 건너면은 전등사라고 가장 오랜 절 있죠. 그 언저리에 끼어 있습니다. 아주 공기 많고. 근데 여러분들 말이 어때요? 체력도 튼튼히 하고 운동을 하라고 강화 공설운동장 바로 앞에 지근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주기적으로 운동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시간표는 특히하게 운영을 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독학 재수형과 그다음에 완전히 형강형의 어떤 중간에 융합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때요? 자, 현장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훈련과 아울러 말하죠. 혼자 공부하시게 많이 준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1인 1실, 2인 1실. 자, 소수반으로 합니다만은. 참고로 기숙학원의 장점은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좀 진단해 보셨는지 특이한 거. 우리만의 어떤 장점이랄까? 일단은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환경 자체가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생활 습관을 얼마나 빨리 그 기숙 환경에 맞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조절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학할 때 로스 타임이랄까? 네, 그다음에 그렇죠. 스트레스. 네. 아침에 어떤 등원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하는 수험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생활관리 철저히 하면서 어느 학원 마찬가지겠지만 기숙학원은 새벽 6시에 기상을 해서 일단 아침 먹고 일단 모의고사 훈련하고 그다음에 또 듣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 오후 수업하고 저녁에 자율학습하는 기본 모듈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관리죠, 관리. 저희가 맞춤형 수능에서 이 대추동 레전드인데 이 전문가 집단의 어떤 그 학원이 바로 스카이뷰 교육입니다만은 이 스카이뷰 시스템이 그대로 펜타스 기숙학원 강화 캠퍼스에 도입이 된다는 걸 그저 가지고 먹고 자고 어때 체육복 유니폼 있죠 입는 거 다 어때요 획일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잡념을 가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남학생 여학생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실력이 안 되고 약간 그죠 좀 뭐랄까 좀 그동안 공부 미처 많이 못했다 이런 수험생들의 경우는 어때요 특히 이제 수학에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중거리 말이 또 11월달까지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 등급 두세 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포자의 심정으로 이제 오는 수험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등급 수험생만 받는 게 아니죠. 가급적이면 3, 4등급 학생들이 1, 2등급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주는 자,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된다는 건데 글쎄 뭐 쉬운 말은 아닙니다. 평가원 수능 출제에 가장 근접한 수능 학습이다.
진짜 수능혁명이다. 여기 나와 있죠. 3, 4등급부터. 자, 그래서 일단은 수학, 국어를 강화하면서 자, EBS 연계성을 가진, 그죠? 자, 그야말로 우리 프로들이 진행을 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반정원에 10명제를 해가지고, 일단 수학, 국어를 메인으로 강화하고, 영어를 어때요? 듣기, 당연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국어, 영어, 수학, 탐구과제에서 일단 1등급 목표로, 1등급 확보되는 수능스쿨입니다. 수능스쿨. 그래서 대치동 번호는 음마사거리 쪽에 있고, 서쪽 방배원 사후 총시대로 치러서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만은, 요 시스템이, 학습 시스템 그대로 대치동 보는 시스템 그대로 옮겨지되 다만 관리하는 모듈만 기숙학원이기 때문에 스트럭처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자, 일단은 또 기숙학원이기 때문에 100% 장점만 있는 거 아니겠죠. 혹시 기숙학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치기 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제 결국에는 기숙학원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냐가 문제인데 본인들이 이제 스타일 자체가 이제 기숙학원에 좀 이렇게 적응하기 힘든 그런 유형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슬럼프를 겪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좀 그래도 등장을 하는 편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또 빨리 극복을 하느냐, 이게 좀 그래도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네. 어쩌다 보면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유달리 뭐 저기 재수생, 삼수생 중에 보면 유달리 성격이 좀 적응 못하고 네, 좀 맞습니다. 대인 관계가 좀 네. 뭐랄까 네. EQ 감성 지수가 좀 약한 수험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타인을 갖다가 수용을 더군다나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소하게 뭐 보통 네. 저희가 1인 1실 보통 2인 1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학제 수용 첫째 1인 1실입니다. 그다음 일반 현강 그다음 융합회가 2인 1실이고 근데 2인 1실마저도 불편한 수험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 1인 1실로 해가지고 배려해 준다면 저희가 워낙에 옛날에 호텔로 하던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권토중래 실패 후에 재기를 도모한다. 그죠? 저희가 재수생반, N수생반에 바로 어때요? 학습의 컨셉은 권토중래입니다. 반드시 성공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 점인데. 자, 일단은 우리 기숙학원에 재수, 그 다음에 N수, 수능 과정. 네. 자, 반정원 10명 대열에서 완전히 관리형을 하는데, 뭐, 당연히 복수담제라는 학과담, 생활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간단하게 한번 그 프로그램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일단 전일반과 토일반, 주말반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에 개강을 해서 이제 지금 선행 캠프가 지금 그 2월 달에 이루어지는 캠프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2월 3일에 개강을 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3주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학기가 그 이후에 3월부터 5월까지 이제 전일제 주말반 각각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 또 전일제 주말반 각각 이제 그 정규 2학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부터 마지막 그 기간 동안에 파이널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점이 뭐 전일제 반은 이제 일주일이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저희는 금요일 날 쉽니다. 월화수목 토일은 풀로 학업이 이루어지고 아침 6시 기상을 해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자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개인 시간을 갖도록 해주고 근다고 외출을 갖다 함부로 나갈 수 없고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나가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뭐 예를 들면 의대를 가고 싶다. 학교를 다니면서 뭐 좀 약간 학적을 그죠? 좀 상승시키고 싶다. 그런 N수생들 그 주로 주말 몰입반 금요일날 밤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주말 몰입반 하기면 주로 재학생 중심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숙학원에서도 한번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라고 보는데 수능 주말 몰입반으로 해서 재수생 N수생반 있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은 선행 캠프 있죠. 여기 나온 캠프 B부터 2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지금 뭐 일단 방향은 정했어. 지금 수시 원서가 좀 정시 원서 1월 3일부터잖아요. 정시 발표가 이제 뭐 2월 초에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에이 난 몰라 정시 원서대가 난 안 갈래. 그래서 미리 입소로 희망하는 수험생들 미리 있죠. 저희가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선행 그야말로 선행 중에 선행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맘 먹고 기숙에 가야겠다. 맘먹었으면 어때요? 저희는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있죠.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다 맞춤으로 해서 일단은 미리 들어올 수 있게끔 지원 기회를 저희가 주기 때문에 하시라고 노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기 9월 달에 수시 원서 알는 수는 없잖아요. 6개 낼 건 다 내주는데 저희가 논술하고 면접 있죠. 그런 프로그램 별도로 있으니까 일단 안내해드릴게요. 일단은 재수생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6월 달에는 6월 중순부터 저희가 반수생들 있죠. 반수생 전일 몰입반 또는 주말반. 왜 그러냐면 그 대학생들이 보통 중간고사 이후에 반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반수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반수생관도 운영하기도 그렇게 하시고 이나저나 소수 정예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된다는 거. 자, 그다음 명불허전입니다. 고3, 그다음에 고2 또는 고1
주로 이제 명불허전의 고3, 2일의 경우는 주로 여름방학 때 썸머스쿨 있죠. 이게 메인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겨울, 구정 지나고 전후를 보면 또 2월 달에 또 블랭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프링 캠프나 봄 캠프도 진행을 합니다만은. 자, 명불허전 어때요? 자, 유명세나 그다음에 어때요? 명예가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뿌리 깊은 이유가 있다. 헛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저희 스카이프 교육이 지향하는 바 바로 명품 강의입니다만은. 자, 재학생 과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반반하고 염령인데 간단하게 한번 재학생 과정도 한번 수능 과정입니다. 네, 본방학 과정이 이제 2월 15일에 전일제가 개강이 돼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이제 그 2주간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2월 3일에 개강을 해서 이제 설 연휴 끼고 이제 그 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주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썸머스쿨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 학기에는 이제 또 수능 직전에 이제 또 그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우리 대치 서초 방배원에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윈터스쿨은 어차피 이제 예비 고3 2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썸머스쿨은 일단은 여름방학입니다만 이때 3월부터 저희가 이제 썸머스쿨 등록을 받습니다. 매년 일찍 마감되기 때문에 금방이에요. 그 다음에 있죠. 윈터스쿨도 마찬가지로 8월부터 모집합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복수담임제를 최소한, 그죠? 10명 대회로 일단 이루어진다. 수학, 국어, 극강화, 영어, 최상위 강좌. 자, 일단 시간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죠. 전일제 반입니다. 자, 주 6일인데 금요일 날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토일인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10시부터 돼 있죠. 일단 아까 말한 독학재수 플러스 실제 수업이 현강에 융합형인데 실제 수업 현강이 더 많죠. 자, 어때요? 이 10시 이전에 6시 기상해서 아침 먹고 국어, 영어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수학 모의고사에서 국영수 모의고사를 오전에 한 번 딱 돌리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수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정규 수업은 5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개인별 멘토링, 관리학습, 자율학습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일종의 기숙학원의 모듈과 이제 차이가 있더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말만 강조를 많이 드렸죠. 재수생들, 연수생들 금요일날 밤에 입소해가지고 이틀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고 일요일날 밤에 나가서 일단 다니던 대학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혼자 독학재수라는 수험생의 경우도 독학재수의 장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주도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독학재수를 하다 보면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꽉 막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착시가 드는, 그죠? 어쩌다 문제를 풀었는데 맞았어. 내 실력이야. 실력이 좋네.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은 어느 학원이나 기숙학원에서 내세우는 어떤 관리 모듈인데 저희도 저희만의 관리 모듈이 있단 말이죠. 간단하게 한번 터치만 해주시죠, 한번. 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 대치 서초 방배원의 이제 학습 시스템이 그대로 이제 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는데 과목별 담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그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소수 정예로 이제 반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각 개개인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그 개개인에 맞게 이제 학습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그 기숙학원에서 적응을 빨리 해서 이제 자기가 기숙학원의 그 시스템에 그 몸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스카 입시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단연간의 어떤 그 사관학교 그 입시를 치르면서 이제 축적된 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주 이제 그 모의고사를 치르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또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공지해주는 그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기숙학원이나 내세우는 또 일반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내세우는 기전은 비슷합니다만은 지만의 꼼꼼하고 촘촘하고 자, 그 다음에 대치동 본원성 그동안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숙학원의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리체해가지고 리체인지 해가지고 이제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어떤 그 관리 모듈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준다면 어떤 점이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학생들이 이제 가장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게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듣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조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좀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좀 배치가 돼서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점을 보완해주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수준에 맞게 이제 그 피드백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수 정의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 좀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대치동 본원의 재수생반이나 그다음에 재학생반, 그다음에 서초 방배원의 재수생 재학생반, 수능 모듈은 이 기숙학원이 시스템이 똑같습니다만은 다만 생활을 어때요? 기숙학원에서 한다. 의식주를 어때요? 기숙학원에 해결한다. 그 차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생활에 어떤 질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오프라인 학원 현장보다는 훨씬 더 자기 관리라 적응만 잘하면 어때요?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좀 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수강료가 여타 기숙학원보다 굉장히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경제성을 가해서 최근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자, 일단 수강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 어때요? 국영수 탐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있죠? 자, 고려대학교가 그동안 논술을 일단 없앴다가 2020학년에 다시 복구를 시킵니다. 금년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하게 되면 내년도가 되겠죠? 자, 물론 언어는 순위 논술 봅니다. 연세대학교는 어때요?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없고, 논술을 100% 뽑았잖아요?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묘하게. 그 저희가 연세대, 고려대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재수 삼수생들 있잖아요. 올해도 저희가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냥 뭐, 로또라 생각하시고, 연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논술 원서 하나 내세요. 6개 중에 하나 그냥 까먹어 생각하시고. 의외로 결과를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또 과학 논술을 없애거든요. 금년 2025년도서. 문과는 언어 논술, 이과는 수련. 저도 이제 언어 논술도 합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접목을 시킵니다. 여러분한테. 대치동보는 서초 방배원 생강뿐 아니라 여러분들 있죠. 자, 일단은 자, 펜타스 기숙학원에 우리 재수반, 그다음에 N수반, 그 다음에 주중거리반, 그 다음에 주말반. 그래서 연세대 논술, 고려대 논술반을 저희가 별도로 시간 블록을 사각지대 시간에 진행을 해요. 그런 점들이 다른 학원보다는 좀 특장점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논술의 레전드로서 지금까지 넘버원의 위치로서 논술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굉장히 아마 복받은 자, 재수생, N수생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런 점에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맞춤형 논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수리 논술로 우리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이현준 대표님. 그리고 여기 소장님도 이제 논술에 아주 조예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지고 지도할 거니까. 아무튼 연대, 고대는 올해 하나 먹읍시다. 논술로 가능합니다. 만들어 드릴게요. 고래도 어때요? 수시, 수능 최저가 높진 않아요. 자, 대입 면접. 우리 유지혁 선생님 계시잖아요. 자, 면접. 책임집니다. 특히 이제 의학계, 의대 같은 게 MMI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자연계열, 인문계열, 교대 사범대 있는데, 제12계열의 면접 있죠? 서울대는 수시에 바로 지역균형 면접, 일반 전형 면접. 연대는 어때요? 학업우 수형, 활동우 수형, 추천형. 제12 기반의 면접. 고려대는 계열적 학업우 수형 면접. 아주 전문화된 프로그램 저희가 가동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까지. 저는 웬만해서는 그 재수생들은, 재수학원들은 그렇습니다. 수시를 가지고 원서를 못 내게 해요. 여기 수시 원서 내게 하면 있죠?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노수가 생기다 보니까 수시를 강조 권장은 않잖아요. 저희는 강추를 합니다. 수시. 아니 뭐 뒤로 뭐 어떻게 좀 전형 여름 선택을 해가지고 합격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1월달에 수능이다 보니까 가급적 막 9월에 원서 내고 나면 어때요? 이 재수생 학원들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일부 그 기숙학원들이 특히 아주 원천 봉사를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어때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오픈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전문성을 하기 때문에 대주동 프로그램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돼요. 자, 벤처 스카이피 교육 펜타스 기숙학원 그야말로 이제 장이 시작이 됐는데 자, 거듭명입니다. 수학. 금년도 워낙 어려웠죠? 만점자가 작년에 930명인데 올해 대폭 줄었잖아요. 그죠? 612명으로. 그 다음에 1등급만 해도 이제 4.2% 작년보다 엄청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학이 역대급으로 어려웠구나. 만점자 표준점자 148점이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수학 원투는 우리 서울대 수학과나서 이원정 우리 수학 대표님. 참고로 저희 수강생의 60%가 1등급을 듣겠습니다. 우리 대추동 번호 서초 방배원. 아직은 제가 기숙학원 결과가 없기 때문에요. 기숙학원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수학 원투, 미적분. 아무튼 수학의 원조죠. 자, 이원준 박사가 총괄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수학과나 경영대학 졸업해서 이광수 선생님 확률과 통계, 기타, 기하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있죠. 아무튼 저희가 1, 2월 과정 지금 하고 있고, 3에서 5월, 그 다음에 수능 때까지 수학의 참배움을 위한 그런 과정을 진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이제 4등급, 3등급 학생들이 오히려 지도하기 좋아요. 지금 어설프게 1등급 딱 있는 수험생들은 자칫하면은 재수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실력이 있다는 거야. 재수는, 삼수는 어때요? N수는 겸손함을 해야 됩니다. 겸손함. 그래서 마시고 수학원대 선택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 단원별로 이제 차근차근 해가지고 일단은 아까 선행관부터 해가지고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갑니다. 수학을 욕심내지 마세요. 절대 욕심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푼 거 또 풀어보고 계속 풀어보고
국어도 수학에서 수능에서는 어때요? 총 45문제인데 11문제 선택이니까 독서 17문제, 문학 17문제였죠. 자, 일단 금년도에는 1등급이 4.07%,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수능 만점자도 어때요?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자, 그 점 아시고. 참고로 이제 금년도 저희 수강생의 65%가 수능 1등급 맞았습니다. 저를 비롯해 이런 선생님을 통해서 만점자, 국어 만점자 64명 중에서 8명이 배출됐다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스템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있죠? 기숙학원에도 적용이 된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독서는 아무래도 이제 설명문이 조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고 문학은 생소한 작품 극복하는 거, 시간 안배를 갖다 하는 어떤 효과적인 게 필요하고 단계별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계속 합니다. 이게 대치동에서 그대로 실행해 왔던 거 여러분한테 이제 실행을 합니다. 이 로드맵으로.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은 제가 수학은 뭐 일단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설명드릴 거고, 국어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안내 드렸고, 자, 영어 우리 수사장님 한번 안내해 주시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1등급 비율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문 그 난도 자체도 약간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원래도 추로 문제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들이 특히나 더 추로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던 게, 그 오답률 순위를 보면 전부 다 그 31번부터 34번에 걸쳐 있는 그 빈칸 추론 문제랑 36번, 36번, 37번, 그다음 38번, 39번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 삽입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오답률 상위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 출제 자체가, 트렌드 자체가 학생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추론 문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은 이제 그 추론 문제 같은 경우,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문제 빼고는 세 문제가 다 상위 1, 2, 3에 다 이제 포인이 됐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33번, 34번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36, 37, 그리고 33번, 그 다음에 34번, 그 다음에 32번, 그 다음에 38, 39가 또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추론 문제가 원래도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공부량 자체가 2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 지문 분석도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논리를 따져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추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그냥 기존에 이제 접근하던 방식대로 그냥 뭐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푼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추론 문제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이번 수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네. 문장 삽입, 그다음에 무관한 문장, 순서 맞추기, 네. 빈칸 추론, 요약의 기자님 저도 네. 30번대 후반부에 많이 배치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네. 예, 저 중에서는 35번은 약간 좀 쉽게 출제가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 그런 경향이 있고, 31번부터 34번까지 항상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는 뭐 항상 33번, 34번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답률 1, 2위가 그 문제들이었고, 32번도 어렵게 나왔고, 36번부터 39번까지는 원래 이제 순서 삽입 문제 자체가 그 자체로 이제 학생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문의 어떤 난도에 상관없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학원 현장에서 현장 강의나 맞춤으로 지도하는 것들은 뭐 학생들이 맞을 수 있는 것은 다 그대로 해주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집중력을 할 부분들은 이제 좀 아무래도 이런 오답률이 높았던 유형들을 많이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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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해서 네. 강화해 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자, 그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일단 수능 1등급이 약 4% 나왔습니다. 1등급 구분 점수가 66점이었고, 사회문화는 우리 어때 좀 장승래 선생님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지도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예체능반, 미대반이죠. 미대반도 일부 제가 이제 어떤 수용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인문계 쪽으로 사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 생륜 있죠. 물론 여타 사탐 과목도 있습니다만 사문하고 생률 중심으로 해서 1등급이 4% 남짓 65점 기준점수였고, 자, 그 다음에 있죠. 자, 과학탐구 같은 경우인데, 자, 우리 이홍선 박사 화학원 있죠. 일단은 저희가 3월 첫 주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 과탐사탐은.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에도 굉장히 좀 수강생 60%가 1등급을 득했던 화학원. 근데 물론 화투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과탐 같은 경우에 물리원. 자, 그 다음에 자, 지구과학원, 그 다음에 생명과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과탐도 이제 4과목인데, 일단은 우리 팀장이 대표 강사가 바로 유홍선 팀장이십니다. 자, 어찌됐든 이나저나 있죠. 뭐 이번에 그 재수를 해가지고 올해 수능 만점을 맞았다는 뭐 여학생도
만점이지만은 서울대 의대를 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만점을 본인도 맞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맞은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물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성적이 없으면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만 보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는, 그래서 뭐 연대의대를 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만점을 맞아도 이게 참 이 전략을 잘못 세우면은 어때요? 생각만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그래서 저희가 전형 원서 낼 때, 지원할 때, 수능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상위권 학생은 상위권대로, 중위권 학생도 성적권별로 반드시 탐구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컨설팅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대학교 금년도 처음으로 정시에서 수능만 가지고 안 뽑고 442명을 어때요? 내신에 20% 반영하는 전형을 만들었죠. 교과 우수 전형은 올해 신설했어요. 지금 원서 쓰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20% 들어간 442명이가 그것도 잘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지원 학과가 교과 우수 전형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물론 내년도 늘린대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이미 작년부터 현재 1학년들이죠. 이미 정시에서도 수능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어때요? 정시 일반 전형이 있어가지고 내신이 한 20% 들어가는 거죠. 교과 평가제입니다. 수능 100%가 아니고 수능 100%로 일단은 1사에서 2배수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교 내신 있죠. 내신에다가 생활기록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서울대학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공과대학을 원서를 냈어. 근데 생활기록 보니까 웬걸 공과대학이면 물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과학탐구 보니까 어때요? 생명과학 화학이야. 물론 물리학도 개연성이다 하지만 너는 어때요? 자, 물리학 이게 배운 게 없어. 그런데 교과 평가하는 사람들이 2명 2인일 줄 아는데 그때는 점수를 깎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교과 평가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제도가 변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제가 서울대 고대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연대도 그렇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능만 가지고는 정시를 지원하는 것도 조금씩 이제 좀 뭐랄까 페널티가 생긴 거죠. 블록이 생긴 거니까 그점 아시고 기왕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전형도 전혀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여러분 6월 평가원 지날 때까지는 전형 생각하지 마세요. 수시 원서를 9월달 내잖아요. 재수생도 100% 낼 수 있기 때문에 내라 그런 얘기, 활용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 내가 지금까지 내신이 워낙 안 돼. 그럼 어때요? 일단 수시에서도 그 내신이 좀 영향력이 적은 전형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저희가 어때요? 입시 전형도 컨설팅도 전문적으로 해주면서 지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유수 입시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대로 나름대로 오랫동안 내재적으로 축적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어때요? 대수동 보는 서초 방구형뿐 아니라 펜타스 기숙학원에서 저희가 여러분 전형까지 해주면서 저도 이제 입시 전문가입니다. 뭐 저도 논술 전문가고 국어 전문가지만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숫자를 제법 어떻게 정확히 보는 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돌려본다 그러잖아요. 뭐 성적이 나오면은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자, 이나저나 여러분들이 좀 일단은 뭐 좀 1년 더 하기로 맘먹고 또는 반수해서라도 어찌됐든 학교 세탁을 하고 있고 학과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런 수험생들. 자, 일단 몰입반도 있고 주말반도 있다는 강조 드렸는데 자, 우리 저 소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도 이제 첨언했습니다만은 재수, 삼수나 반수를 통해서 좀 수능을 한 번 더 보고 맘먹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일단은 기왕에 이 기숙학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팁을 준다면 어떤 어드바이스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수능 자체가 약간은 좀 그래도 체감 난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은 이제 누군가가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독학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문제 유형 자체가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과정이 물론 필요하지만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끌어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 대치동 스카 입시 교육의 시스템이 기숙학원과 만났을 때 이 시스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시면은 이제 후회는 절대 안 하실 테니까 좀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일부 학생들은 그런 약간 그 얘기를 좀 착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상골 자격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실력 있는 분들은 안 간다. 대추덕의 최고의 스타들은 실력 있는 강사들은 안 간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통설 또는 낭설을 읽고 그러는데 이 기숙학원은 다릅니다. 대추동 보는 실력파들이 직접 직강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의식주는 말이죠. 똑같습니다. 개친도친이에요. 기숙학마다. 아무 어떤 뭐 시설, 뭐 환경, 교통, 입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먹고 자는 거니까 이거 완벽합니다. 한마디로 빈대 한 마리도 없어요. 완벽하게 매일 소독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때요? 강화도에 그야말로
해풍을 맞으면서 자란 강화 쌀로 밥을 합니다. 강화에 어때요? 섬에 어때요? 식재재로 직접 강화도에 거주하시는 그야말로 음식의 장인들이 직접 밥을 합니다. 제가 외주존이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공장식으로 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밥 이상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를 하게끔 체력 훈련도 중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의 그 인천 해수탕. 그 기숙학원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만, 자, 매주 주말에, 금요일날 밤에, 좀 한두 시간 대회로 일단 인천, 인삼 해수탕에서 강화도 해수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가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일종의 바로 의식주 반, 학업반인데, 의식주는 일단은 뭐 웬만한 펀더멘트는 다 해결되는 거고, 문제는 학업이죠, 학업. 성적이 어때야, 그죠? 여러분들이 속의 목적을 가지고, 기왕이면은 재수해서 속의 결과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군이 되고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저 마시고. 자, 일단 기숙이 힘들다. 난 기숙이 도저히 깜판 같아서 못 가겠다. 하면 대치동 보는 서초 방병으로 오면 돼요. 집에서 통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기숙학원이 그래도 여러분 측면에서 일단 가성비도 좋다. 관리가 된다. 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2024학년, 5학년도죠. 입시 성공을 위한 그렇게 자, 저희가 든든한 후원군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소장님,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 후견인이 될 거고 후원자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학습의 후견인입니다. 법적인 후견인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해 우리 학생들 한번 좀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 미래 주역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단단히 좀 밀어줘야 여러분이 또 우리를 밀어줄 것이고, 그저 가지고 그런 책무감을 가지고 소신껏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 학원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선택 기회가 있다면 저도 이런 시스템 있는 걸 선택하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다라는 걸 강조 드리려고 이 영상을 기획했으니까 그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 무은장구를 거듭힙니다. 자,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합시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꼴라봅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